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유 중 정화는 부드러울 유 가운데 중 정화는 부드럽고 중정을 이루고 있다. 중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떤 편향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가운데 그런 중정을 이루고 있어서 내적인 성품은 밝을 소자, 이건 융자는 녹을 융자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할 때 이렇게 쓰죠, 금융. 그러니까 내적 성품은 밝고 융합되어 있다. 포을이요, 을을 안아서 효도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으면 을목이 정화를 목생화로 생해주죠. 그러면 을목은 뭐죠? 인성이 돼요. 인성은 뭐죠? 부모예요. 자, 정화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하려면 뭔가를 효를 하려면 을목을 지켜주거나 뭐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을목을 치는 게 뭐죠? 신금이죠. 그럴 때 신금을 치는 건 뭐예요?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극해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지 못하도록, 즉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신금을 제어하는 거죠.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을목을 안아서 효도한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고요. 합임이충. 정화는 임수와 합을 하죠. 정임합 모기를 정임목을 하죠. 이게 뭐죠?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는 임수와 합을 해서, 즉 정관, 임수와 합을 해서 충을 한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관이다 보니까 충이라고 한 것 같고요. 자, 왕이 불렬, 왕하지만 불렬, 맹렬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우리 앞에서 병화는 굉장히 맹렬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화는 그렇게 햇빛처럼, 그러니까 태양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잖아요. 그래서 왕하다 하더라도 불렬, 맹렬하진 않다. 그리고 쇠하다 할지라도 궁박하진 않다. 뭐 이렇게 공공하진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국은 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중. 왕하되 맹렬하지 않고 쇠하되 궁박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마치 뭐와 같다? 유정모 어머니와 같다. 뭐 정모를 여기서는 보면은 이 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이니까 서자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고 얼지도뚱이 뭐 큰어머니라고 하는데 큰어머니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큰어머니라고 하기는 그렇죠. 아버지가 같은데 아버지의 형님을 큰어머니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머니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쨌든 정실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겠죠? 내 어머니는 첩이겠죠. 그러면 어쨌든 나의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니까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냥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은 가추 가동 겨울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왜 그러죠? 정화가 있으면 자 가을은 춥죠. 가을과 겨울은 춥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금의 계절이고 여기는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춥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정화가 그다지 강하진 않아요. 화하지만 강하진 않죠. 아까 왕하되 맹렬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를 생해주는 을목이 있거나 그렇죠? 또 간목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모가 있으면은 이런 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목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거는 편인이고 이거는 정이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뭐죠? 이 추운 겨울을 견디낼 수 있죠. 왜? 나에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장작을 계속 누군가가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인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장작불을 계속 떼줄 수 있는 나무가 공급되고 있으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 추운 겨울이나 가을이 와도 그렇게 썩 두렵지가 않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볼게요. 설하고 평주. 정화는 이화야라. 이화야라. 이거는 뭐죠? 주역이죠, 주역. 자, 우리가 일감수 중연, 이곤지 3절, 삼진내하연, 사성풍화절,
그렇죠? 사선풍화절, 육감수 중연, 칠택택상절, 팔간산 상연, 구리와 중절 그랬죠. 수천수 구우면서 리께가 화죠. 자, 구리와 중절, 구리, 화, 중절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자, 팔궁께 팔궁 이거 공부하시 한번 보시고요. 참고 삼아서 자, 후천수는 구고요. 리께는 이렇게 쓰자. 리께는 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떻게 모양이 만들었다? 중절. 자, 중절이면 가운데가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죠. 중절. 자, 정화는 리화야라. 리께는 화를 의미하죠. 리화야라. 화를 의미하고 리께 화를 의미한 것이다. 내음. 자, 이거는 뭐죠? 음이고, 이거는 뭐죠? 양이고, 이거는 양이죠. 자, 우리 주역에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끊어진 거는 음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이건 초요, 이요, 삼요 이렇게 봤죠. 그렇죠? 자, 이거는 소성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위에 또 있으면 6개 있어서 대성계가 되니까 6효가 되면 그래서 리화인데 내적으로는 음이며 즉 가운데 있는 것은 음이며 외적 양요 초요와 삼요는 뭐죠? 둘 다 양이죠. 양이다. 따라서 내음 이외의 양이라. 그래서 내적으로는 음이고 외적으로는 양이다. 고로 운 가나사대 유중 가운데가 부드러운 것이다. 가운데잖아요. 이게요. 가운데인데 뭐예요? 음이니까 부드럽다 얘기죠. 가운데를 일컬어서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부드러우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인 성품이 어때요? 밝고 융합되어 있다. 즉 유중 이자지 주해라. 부드럽고 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두 글자를 주의한 것이다. 두 글자를 주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을은 정지 모야라.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있으면 을목 입장에서는 뭐죠? 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죠. 편인. 을은 정지 모야라. 정의 어머니가 된다. 나를 생해주니까 그렇죠. 유정호을. 자, 정화가 을목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시키는 거야. 뭐 하는 건 신금으로 하여금 불상을목. 자, 을목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신금은 뭐죠? 빼쪽한. 경금은 뭐죠? 경금은 을목하고 합을 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을목한테 그다지 괴롭진 않아요. 그런데 신금은 뭐죠? 신금이 빼앗짝한 뭐죠? 면도칼 같은 걸로 을목은 뭐예요? 작은 새싹이죠. 새싹을 탁 자르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게 을목은 뭐죠? 을목은 신금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할 때 평관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나쁜 작용하면 칠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신금이 을목을 치려고 하는데 을목이 어떻게 해요? 화극금 녹여버려요. 금이 와서 을목을 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누굴 보호해요? 을목을 보호하죠. 을목은 누구죠? 저 입장에서 달을 생겨주니까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을목 어머니를 괴롭히는 신금을 화극금으로 그걸 해서 제어를 한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는 사역임에 사역 뭐뭐하게 시키다.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불약 병화 지 능분 감목야라. 뭐뭐와는 다르다 그 말이죠. 불약 뭐뭐와는 같지 않다. 병화는 뭘 능력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뭐다? 태워버리죠. 뭐를 감목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다. 이것과는 같지 않게 이 정화는 을목을 뭐다? 보호해주는 기능을 있다. 그래서 포을 이호라고 아까 나왔었죠. 포을 이호. 그래서 을목을 이렇게 보호한다 그 말이죠. 근데 간목은 병화 있으면은 병화는 간목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자, 정화는 임수로 말하면 군이에요. 왜 그렇죠? 자, 정화에게 있어서 임수는 뭐죠? 이것도 역시 편관이에요. 관은 관이에요. 자, 관이다 보니까 뭐요? 나의 군주, 나의 상사,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남편도 되고 군주가 되죠. 군인이다 보니까 임수는 정화의 군이다. 임금이 된다. 정임합 뭐죠? 정임합 목이 되죠. 정임합을 해서 능이 뭐할 수 완무할 수 있다. 시킨단 말이에요. 무토 불상 임수. 자, 이렇게 있을 때 임수를 정임합목 하면 뭐가 되죠? 목이 돼요. 그런데 임수를 극하는 거 뭐죠? 토죠. 무토죠. 토극수로 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화가 정임합목에서 임수를 어떻게 해요? 이 자기 관을 지켜서 목을 만들어서 목극토를 하죠. 극을 해버리죠. 자,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하려고 하는데 정화가 임수를 껴안아서 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서 목극토로 이 무토를 제지를 해버리면 무토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다? 임금을 지켜줘요. 임금 누구다? 나한테 말하면 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충이 되겠죠. 부모면 효가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임금을 지키는 것 같다. 그렇죠? 정의만목을 해서 그 목이 이 임금을 치려고 하는 무토를 극을 해서 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충과 같다. 그래서 무토가 불상임수, 임수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불약, 뭐뭐 같지 않죠. 기토합갑, 갑기합토, 갑기합토죠. 합을 해서 뭐다? 토가 되죠. 신금합병지, 변경, 경변. 자, 그러면은 병신합수. 그렇죠. 그래서 군 임금이 실기 본성야라. 자, 요것과는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는 갑기합토에서는 뭐가 군이죠? 요게 군이에요. 자, 갑기합토에서는 갑이 목극토로 극을 하기 때문에 국을 해요. 그런데 갑기합토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군주가, 임금이 자기가 원래 목인데, 이 기토하고 합을 해서 기토 따라 가버린 거예요. 토로.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 목이어야 되는데 토로 간 거죠. 자, 병화가 관이죠. 신금이 화급금이니까 신하가 되겠죠. 신하나 또 여인이 되겠죠. 정제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화였어요, 원래. 병화가 신하고 합을 해서 뭐다? 수로 가버렸어요. 화가 뭐야? 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갑이나 병화는 뭐야? 군주예요. 힘이 센 지도자인데 자기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변경됐죠. 그게 이 말이에요. 군주가 실, 기, 본성. 본성은 뭐야? 원래 목이었던데 토로 가버리고 본래 화였는데 수로 가는 것처럼 원래 본성이 뭐야? 목과 화였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뭐야? 토라 수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 본래의 본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죠.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임한목에서 이건 뭐죠? 이게 관이죠. 그런데 이게 수잖아요. 근데 목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수로 바뀐 건데 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 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임한목이 뭐다? 이걸 극하려고 하는 무토를 극을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안 되느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무토가 극을 하려고 하는데, 7살이잖아요, 편관. 그런데 정의화목에서 이 목이 여기서 극을 해서 극을 못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갑기합토 한번 해볼까요? 갑기합토죠? 자, 토가 됐어요. 자, 갑기합토인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관이 되겠죠. 그렇죠? 관인데, 이게 정관이 되겠죠. 요걸 극하는 게 뭐죠? 경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토생금으로 오히려 생해버리죠. 여기는 아까 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금이 간목을 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토가 생을 해줘버려요. 그러면 경금이 세력이 세서 간목을 쳐버리겠죠. 이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이게 불약이 그런 의미 같아요.
앞에 것과는 같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병신 합수 해볼까요? 병화와 신금을 하면 뭐가 되죠? 수가 되죠. 그렇죠? 병신 합수인데 자 병화를 극하는 거죠. 정관이 개수가 되겠죠. 개수 되겠죠? 근데 뭐예요? 같은 수예요. 뭐가 와야 돼요? 토가 와야 되죠. 토국수로 극을 해야 돼. 극을 해버려야 이 개수가 병화를 괴롭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는 앞에 거는 이 원래 정화가 이 정관과 합을 해서 발생된 이게 이 정관을 괴롭히는 무토를 극을 해서 못 괴롭히게 하는데 갑기합토나 병신합수는 뭐다? 이거를 극을 하는 것을 근근목 수극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거나 그런 거죠. 이거는 비겁이니까 도와주는 거고 이거는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만목과 달리 이 갑기합도라든가 병신합수는 오히려 이 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버리기 때문에 배우망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갑기합도, 갑오화토, 갑화, 오토, 갑이 뭘로 바뀌어? 토로 바뀌었고, 신금 합병에서 병화 반컵. 오히려 신금이 병화가 두려워하죠. 왜? 수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경변은 합화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에 대한 다른 부분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걸 볼게요. 자. 수, 시당 승왕. 비록 시가 당령에서 왕암이 승하더라도, 그 승왕, 왕암에 타더라도, 불치혁염, 이 빛날 역자죠, 염. 그러니까 정화가, 비록 시가 당령에서 왕하다 하더라도 뭐다? 혁염, 불꽃염이고, 혁은 혁학할 역자죠. 그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타오르지는 않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화는 왕이 불열, 그렇죠? 왕하나 맹렬하지 않고. 그런 말 썼죠? 왕이 불열. 그런 말 썼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앞에서 뭐라고 했나? 왕이 불열, 쇠이 불공. 그래서, 정화 유중이라고 했잖아. 중간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왕하지만 맹렬하지 않고 쇠하지만 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정화가 시의 당령에서 이게 이게 당령에서 왕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과도하게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즉 뭐냐면 시령이 같이 치자죠. 같이 치자 쇠함에 나아간다 그 말이죠. 쇠약함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쇠약함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불지 헐이 아마 쉬다 휴식하다 그만두다예요. 그 멸함을 그만두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 없어지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앞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 아까 그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하지만 불열이고 그 다음에 쇠약하지만 불궁이라고 그랬죠. 쇠이 불궁. 쇠약하지만 궁하지 않다. 왕이 불열. 왕하지만 아주 맹렬하진 않고 쇠약하지만 그렇다고 불궁 다 하진 않다. 다 끊어지진 않았다. 그 말이죠. 그게 적정한 선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록 시의 당령에서 때를 만나서 굉장히 승왕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과도한 불꽃에 이르진 않고
또 그것이 쇠약함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그만두고 없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유의, 병화, 사지, 이정장생. 유금은 화의 사지이면서 또한 정의 장생지가 된다. 이거는 12운성이에요. 12운성. 그래서 12운성에 보면은 유금이 정화의 장생지예요. 좀 우리가 이제 양가는 그렇지만 음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대되는 상황인데 이 정화는 좀 그러니까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음간은 후에 역행하다 보니까 이 양간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죠. 이거를 12운성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정화에게 장생지가 유금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겠죠. 목생화를 해줘야 장생지가 될 건데 생이 됐던데 어떻게 그걸 해주는 게 장생지가 되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12운성의 그 음과 양과 음의 그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갑과 을목이 투관이 됐다. 천간에 지금 정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갑목과 을목이 천간에 투관이 됐다. 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추생 가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으면 신유술 월지가 신유술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신유. 그러면 불의 금. 불의금 겨울을 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정화죠. 불이 천간에 갑목을목이 태어났으면 뭐예요? 목생화로 생해주죠. 정화가 힘이 세지죠. 그러면 추절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죠? 정화가 가을에 태어났으면 가을이 금의 계절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금이 왕성하잖아요. 금의 계절이니까 금이 왕성하겠죠. 가을에는 금이 왕성하고 겨울에는 수에 왕성하고 화는 여름에 왕성하고 목은 봄에 왕성하잖아. 그러니까 제철이 가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지에 인묘를 소장하고 있다면 지지에 인묘가 지장간에 묘가 있다. 그럼 뭐야? 생해조 불잖아요. 그러면 동절에 태어나도 술을 끓이지 않는다. 뭐야? 목생화를 해주니까. 밑에서 우리가 그 물이 지하수가 막 올라오면 물이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밑에서 나무가 계속 이 정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뭐야 화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금도 두렵지 않고 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가 정화가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 불렬, 그 다음에 쇠의 불공 요거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육중 정화는 부드럽고 중화되어 있고 왕이 불렬 쇠이 불공. 그래서 왕하지만 맹렬하지 않고 쇠하다 하더라도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정화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